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N 공무원 영어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2024 지방직 9급 시험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7월, 8월 달은 이제 내년도 드디어 2025년 출제 기조 전환의 첫 시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존 기출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무조건 실패를 하고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그 출제 기조 그리고 올해 2024년 있었던 국가직 지방직 그게 어떤 변화된 어떤 문제 방향 그런 것을 참고해서 7월 8월 달 YBN 공무원 영어는 영어 국어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강의가 전달됩니다. 지난 7년 동안 합격률 수강생 대비 75% 합격률을 이루어왔고 이번 스파르타 6기도 합격을 한번 몇 프로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 출제 기조 그게 맞는 방향 강의 오늘은 24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어부터 먼저 들어가죠.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이 문학적 방향은 박스 안에 그 문학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이 문학을 이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에 대해서 이것을 비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식의 지문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문학 공부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걸 비문학적 접근해서 그 접근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년도 지문이 비문학 구성이 이런 식으로 15개가 나온다면은 결국 20분에서 컷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행정학, 행정법, 전공 과목이 지문 자체를 또 많이 읽어야 되는 어떤 지금 최근에 추세에 봤을 때 영어, 국어를 절대적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학 이 세 문제에 대한 비문학적 접근은 기존 작품, 현대문학, 시, 소설, 고전, 운문, 고전, 산문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적 공부를 7, 8월 달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공부가 왜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이 6번 문제이죠.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연 이거를 다 읽고 단락적 구성 하나, 둘, 3개 단락을 다 읽고 이거를 풀어내기에는 여러분들 시간 안배해서 분명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4의 이 절정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신 분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 작품을 모른 채 이 내용을 읽어서 푸는 거는 시간에서 결국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태동의 문학 작품 이야기 여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264의 절정. 실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적 자아의 정신적, 내면적 삶과 관계된다라는 말. 자, 264의 절정의 김태동의 문학 이야기에서 이 말을 이해하는 분이라면은 현실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적 자의 정신적, 내면적 삶과 관계된다. 이런 꼭 알아야 부분을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조금 한 더 번 들어볼까요?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것을 암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작품의 중요 작품, 그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겠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겠죠. 그 나왔던 중요 작품을 7, 8월 달 조금 여러분들이 시작점에 여유가 있을 때 전체적인 한번 작품 감상을 좀 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서 남들은 이거를 다 읽고 풀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지에서 이 부분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절정에서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이 부분이죠.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선생님 설명에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일치된다는 걸 이해하셨더라면 정답이 2번이 쉽게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지방직 공무원 9급 바로 이거죠. 박태원의 피로 이번 시험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이 박태원의 작품 피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못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박태원의
소설가 쿠보시의 일일에서라는 작품이 있죠.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작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식의 흐름, 내면 세계의 흐름이라고 했죠. 바로 그 내용을 한번 선생님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2020년 경찰 2차 14번 문제 그리고 2017년 국가직 9급 12번 문제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되는 선생님이 작품 해제 중 이 말은 기억이 나야 된다. 그죠? 1930년대 무기력한 어떤 소설가의 눈에 비친 어떤 도시의 일상과 그런 내면 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쿠보의 어떤 의식의 흐름, 이 의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 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 쿠보의 의식의 흐름과 거리 풍경, 어떤 주변 인물을 묘사하는 위주로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대화적인 부분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을 이해했다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에 보면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정해.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죠. 그래서 답을 바로 20번에서는 2번을 바로 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박태원의 소설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에 어떤 작품 분석이 되신 분이라면은 올해 2024년 국가직 9급 국가직 9급에 이 몇 번 문제입니까? 13번 문제를 이거를 내년도 시험 방향성에 맞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박태원 소설은 의식의 흐름, 내면 세계의 흐름, 인물 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런 거를 내용을 이해했더라면은 3번에 보시면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성격이 인물의 그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 3번이고 그러면서 이번 지방직 9급 문제 16번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음 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태원 소설은 이 나의 시선에서 비춰지는 관찰의 대상 그것을 바탕으로 내면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으름 위를 지나는 사람들 3번은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나의 비춰진 이제 모습이죠. 거기서 느껴지는 이 의식의 흐름, 내면의 흐름을 바로 이질감을 느끼면서 공감하고 있는지 으름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교 위를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비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의 그 의식의 흐름을 본문을 찾아내면은 답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했더라면은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었었죠.